안녕하세요. 오늘은 추가로 피터 한트케의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 이 작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이 작가는 그 노벨 문학상을 탔던 사람입니다. 페널티킥 앞에서 골키퍼의 불안 이 작품이 있어요. 이 작품도 그렇고 그 작품도 그렇고 분량이 길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조금 이제 특이한 기법을 이제 사용하는 작가이고요. 그래서 읽기가 아주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이 작품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 이유는 주제가 괜찮아요. 간단히 한 단위로 표현해서 이제 회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어떤 이제 그 회복 과정을 이제 밟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작가가 왜 이런 작품을 쓰는지에 대한 성장 배경도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은 일단 이렇습니다. 시작은 이래요.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던 한 남자가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찾아갑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아내와 이별하게 된 남자인 거죠. 그래서 사라진 아내를 찾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각 곳에 이제 호텔을 돌아다니는 이제 동부 지역에 있는 호텔, 아내가 이제 그 근처에 있다는 이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쭉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내가 이제 어떤 호텔에 이제 카메라를 두고 갔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전화를 해서 확인해가지고 그걸 이제 수거해서 가져가고 이러면서 아내를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남자가 그 뜻하지 않게 어쨌든 싫건 좋건 미국이란 나라를 이제 쭉 이제 관찰하면서 이제 보게 돼요. 근데 이제 처음 시작은 이 미국이랑 문화의 이제 이질감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사람, 그리고 경찰관도 있고 군인도 있고 이런 거 되게 관찰하기도 또 지나가던 어떤 여인을 또 보면서 나도 아내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또 아내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관찰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 미국 문화에는 잘 동화를 되지는 못하는 이런 상태로서 이제 봅니다. 그러다가 이제 도중에 어떤 군인이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당신 사진기 갖고 있잖아 하면서 나 좀 찍어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이제 개인을 함부로 이렇게 불러다가 마치 이렇게 일 시키는 게 당연하듯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또 이제 그 미국 문화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. 어쨌든 첫 모습은 아내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 문화를 이제 접하게 되는데 철저히 관찰자적인 시점에서만 바라만 보고 거기에는 동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. 그러다가 이제 도중에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제 그 전 애인을 만나요. 예전에 사귀었던 애인. 오랜만에 만나게 됩니다. 이제 돌아다니는 중에. 이 전 애인은 이미 이제 그 딸이 하나 있었고, 이제 남편과는 이제 이혼해서 이제 이별한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이 전 애인과 이제 또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이제 그 딸 아이에 대해서도 이제 이 남자가 잘해주기 시작하고, 이제 그 전 애인도 이제 미국 문화에 좀 젖어 있는 사람이긴 하잖아요. 이제 훨씬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. 미국에서 살아나간. 그러면서 이 남자 주인공도 미국 문화에 점점 이제 동화돼서 거기 안에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식견이 생겨나가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전 애인과 이제 헤어지게 되고요. 다시금 이제 아내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느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짧은 편지와 이제 어떤 사진을 받게 돼요. 그 내용을 봤더니 이제 이 아내가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. 자, 이 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. 비록 지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 문제가 있었던 그 상황을 이 남자 주인공이 전 애인과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을 때 이제 둘 다 나이도 많고 전 애인도 이제 딸도 있기도 하고 이런 상태니까 이제 뭐랄까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거야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좀 어느 정도 감각이 있는 사람인 거죠.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도중에 이제 말하는 내용을 이제 나눕니다.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. 그리고 아내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.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까지 아내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가 나타나진 않지만 근본 원인은 이거예요. 아까도 제가 이 소설 시작에서 뭐라 했습니까? 미국 문화에 잘 동화되지 못하고 이질감을 느꼈댔죠, 이 남자가. 그러니까 뭡니까? 이 남자의 삶의 특징이 철저히 인생을 관찰자적인 입장으로 살고 그 안에 동참해서 잘 살지는 않는다.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삶의 형태를 띄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아내도 사실은 이제 이 남자 전 애인에게 고민을 말하면서 솔직하게 토로를 할 때 아내도 이제 그런 자세를 취했던 겁니다. 이런 자세가 어떤 문제냐면 관찰자적인 입장에서만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감시만 하는 거예요, 이렇게. 그리고 자기의 어떤 닫힌 내면은 잘 오픈하지 않고. 그러다 보니까
도중에 이제 아내랑도 이제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. 아내는 철저히 신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내용 자체만을 딱 받아들이고 그 외에 다른 건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자인데, 이 남자가 어쨌든 관심이 있으니까 공유를 하다가 자기 생각과 의견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 아내는 그건 당신 생각인 거고 나는 요 사실 팩트만 받아들일 거야 이러면서 부부 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찰만 하면서 담이 쌓여져 있었다. 가까워질 수가 없었겠죠. 그럼 이제 이 남자는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? 자기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이제 쌓이겠죠. 그러다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고 잠자리도 안 하게 되고, 그러다가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지 않고 또 이제 무시까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마침내는 이 남자가 아내를 손찌검까지 하게 된 겁니다. 이제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.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. 그래서 뒤까지 갔는데 이런 아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더 또 이제 묘한 상황은 뭐였냐면, 이 부부가 사람들 앞에서는 또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부부인 양 그런 척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.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이제 마치 둘 사이가 잠시나마 기쁨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,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성공적으로 연기를 잘했다.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전형적인 쇼윈도 부부죠.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이제 부부인 거고, 그러면서 또 이제 동시에 비참함을 느꼈다.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가까인 사이는 아니까 그런 보여주기식의 어떤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괴리감과 거기에 대한 서로가 어떤 느끼게 되는 이 불쌍한 이 상태는 뭐지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또 비참하게 보면서도 혐오감도 존재하는 묘한 상태.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렇게 아내를 대했고 아내도 이 남자를 존중하지 않고 관찰만 하면서 이렇게 대했으니 서로 왼수가 된 것이죠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작품이 마치 4부작처럼 되어 있는데, 첫 번째는 미국 여행, 그냥 이제 어떤 사이인지 모른 채 아내를 찾으면서, 두 번째는 옛 애인과의 만남, 세 번째는 찾는 중에 아내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게 돼요. 그러니까 이제 호텔을 돌다가 역으로 이제 거꾸로 어떤 택배물과 사진을 봤습니다. 봤는데 이 사진에 아내가 권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, 그리고 이제 너를 이제 추격하겠어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막상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아내와 이제 화해를 해서 다시 만나는 것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, 뭐 그래 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마음을 비우고 있는 그대로 혹 아내와 이제 마주치게 되더라도 내가 죽게 되더라도 받아들이자라는 또 삶의 의욕이 거의 없는 듯한 어떤 모습을 이 남자가 보여줍니다.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네 번째 4부가 되는 장에서 아내가 이제 어떤 그 손발톱 매니큐어하는 어떤 가게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. 멀찌감치서. 그래서 일단은 본능적으로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공포감을 느끼면서 피합니다. 그러면서 어떤 환상 속에서 이제 또 막 오마주하면서 과거의 추억을 또 이제 상상하는 게 나오고요. 근데 아내가 매니큐어를 바르는 중에 밖에서 관찰했던 걸 느끼고 알았어요. 그래서 갑자기 다가오더니 총을 겨누면서 한 발을 먼저 쏩니다. 근데 이게 다행히 빗나갔어요.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 아내도 사람을 죽인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. 그것도 전에 남편이었던 사람을. 그래서 한 발을 쏘고 나서 부들부들 떨면서 있는 이 아내를 이 남자가 총에 맞을 걸 각오하고 침착하게 걸어가서 일단 총을 이제 내려놓게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때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여행 과정에서 알고 있었던 영화 감독이 있었습니다. 이 영화 감독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함께 이 두 부부 앞에 나타나면서 이 두 부부 사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것을 개입을 합니다. 상황을 개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요. 그 이제 미국 문화는 오스트리아, 유럽의 문화에 비해서 이제 개인주의가 덜하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라는 개념이 있다.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실제로 써요. 이 남자나 이 아내도 당신들은 어떻게 매사 사사건건 뭘 할 때 우리라는 말을 쓰죠. 근데 이제 우리 유럽 사람들은 나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말입니다라고 하니까 이 감독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. 나도 무수히 많은 영화를 찍어봤고 인생을 담았고 그건 사실상 사실이었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 미국 문화라는 것은 하나로 얽혀지면서 보편성을 띠는 어떤 미국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. 그 안에 우리가 용광로처럼 녹아 들어가면서 융화되기도 하고 또 각각의 어떤 개성도 이제 존중을 해주는 그러한 것이 적절히 버무려진 어떤 그런 문화입니다. 그리고 이제 당신들의 어떤 개인주의, 나의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것은 서로 관찰만 하면서 상처만 줄 뿐이죠. 그것이 당신들에게 잘못된 것입니다. 라는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. 그 얘기를 듣고 나서
아내가 이제 드디어 그 인정을 하면서 그래요. 우리가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잘못된 것이었죠라고 하면서 더 이상 남편을 대해서 죽일 마음은 이제 사라졌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작품이 끝나요. 근데 이것이 주는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. 이제 뭐냐면 이렇게까지 망가진 부부 관계 과연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?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 작품이 이제 소설 작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회복 과정이 어떤 거였습니까? 관찰만 하고 갇혀서 지내던 남자가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식견이 열리게 되고 마침내는 거기에 참여자가 되는 과정이 되었죠. 그 옛 애인의 아이를 이제 돌보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 문화를 자기가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직접 체험을 하게 되는 과정을 밟아가게 되죠. 이걸 통해서 이 남자가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어떤 경험을 쌓게 되죠. 그리고 이 아내도 그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어떤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한 어떤 이질감을 느끼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밟아가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오랜만에 만났을 때 두 사람이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는 전제하에서 화해가 가능하다. 그러니까 진정한 화해와 치유는 성장을 통해서 일어난다. 그리고 이 두 부부의 어떤 이제 결정적인 또 문제가 뭐였습니까? 이 부부 자체만으로는 이제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. 쇼윈도 부부잖아요. 속이잖아요. 근데 이렇게 자기들만으로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. 그래서 이 미국 사람이 어떤 나중에 영화 감독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. 그리고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아라. 이제 어떤 우리가 어떤 개인주의적인 입장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주의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자기의 영역이 필요한 그것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라는 개념도 필요하다. 나라는 개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라는 개념도 필요하다. 그래서 그 안에 공통적인 보편성을 띠고 그런 기준을 통해서 함께 교류하면서 다친 마음이 아닌 우리 안에 너나 나나 같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 것이다. 공유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. 뭐 이제 이런 어떤 교훈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. 굳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심각하게 망가진 관계,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망가진 관계도 각자가 서로 성숙해서 성장해 나가면 다시금 화해할 수 있다. 뭐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고요. 두 번째 주제는 도움이 필요할 땐 외부의 도움도 받아라.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라는 개념도 생각하고 보편성도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라.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요소와 어떤 집단 공동체의 보편적인 요소가 적절히 잘 융합돼서 살아가서 도움도 받기도 해야 화해야 그리고 올바른 어떤 삶의 가치를 일깨워줘서 살아갈 수가 있다. 뭐 이런 교훈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. 뭐 이 작가의 어떤 대부분의 작품의 주제는 이제 계속 화해예요. 화해. 이 성장 배경이 그렇습니다. 친아버지가 독일군 장교였어요. 그러니까 2차 대전 때. 근데 어머니와 이제 사귀다가 어머니가 임신하니까 버렸습니다. 근데 이때 그 밑에 있는 하사관이 이제 이 아내를 이 버림받은 이 여자를 동정하게 된 것이죠. 그래서 결혼을 해줬어요. 그러니까 이 여자의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이 피터 한트케고요.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의붓 아버지가 되겠습니다. 그 도중에 근데 이 어머니가 어쨌든 굉장히 굴곡 있는 삶을 살았고 2차 대전을 겪었잖아요. 그리고 괴로워하고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.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았고 이 작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싶은 것이 대단히 많았던 작가다. 그리고 이제 이 작가가 특징이 이제 언어적인 기법으로만 이제 회복을 이제 많이 얘기하는 측면이 있어요. 무슨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어떤 문학의 이데올로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. 그리고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 언어의 어떤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인간이 회복될 수 있다. 이데올로기의 주입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수 언어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. 그래야 이제 부작용이 적다. 뭐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 언어로만 회복을 그려내다 보니까 갑자기 뭐 시공간을 초월하기도 하고 이데올로기는 잡지 않으려고 하니까 좀 독특한 기법을 사용하는 그런 작가이기도 하다.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조금 내용이 어렵던 것 같은데 뭐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